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민주주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상을 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민주주의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답을 할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것, 뭐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답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비슷하게 아마 답을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 정도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하고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다 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각자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개념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해도가 낮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붕어나 가재나 피라미가 굳이 용될 필요는 없다. 붕어는 붕어대로, 가재는 가재대로, 피라미는 피라미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붕어의 뜻일까요? 안 그러면 가재의 뜻일까요? 안 그러면 피라미의 뜻일까요? 안 그러면 이 붕어나 가재나 피라미가 사는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뜻이 국민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나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여러분들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 얘기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의 생각은 전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짓는 그런 사회였다면 국민의 뜻이 뭔가 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아마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농사를 짓는다면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오늘날은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과를 수입하겠다 그러면은 사과를 농사 짓는 사람은 짜증나지만 다른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다양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선동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민의 뜻에 맞지 않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전부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지 않잖아 라는 한 말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그렇지 라고 선동될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 뜻이 워낙 다양한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동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일단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종류는 나누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사회주의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또 인민민주주의,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곳곳에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해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을 넣고 있고요.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조 2항은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직접 민주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국민 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헌법 8조의 정당 조항을 보면 거기에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렇게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 종류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초기에 가장 원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대 이전에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서양이든 동양이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양반이나 왕들은요, 일반 상민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저것들은 그냥 놔두면 검수와 같아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양반이 덕을 갖추고 덕으로 잘 보살펴야 저것들이 인간 모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욕구와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양반이나 또 왕이 통제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일반인들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서양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한 명 한 명은 어떤 지위에 있던 인간 한 명 한 명은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이성과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할 합리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인간에게 어떤 것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통해서 인간 개개인은 개개인에게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겨둬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주의고,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인간 개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맡겨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모두 누구더라도 이제는 공동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또 윤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전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원이 공동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근대에서부터 존재했던 최초의 민주주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요, 개인이 모두가 어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왔고, 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이러한 개인이 모여서 만든 법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형태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정립이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뭔가 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누구나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 줬는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개인은 누구나 다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개념으로 이 사회를 맡겨두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조화를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가 하면, 바로 개인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면 결국에는 돈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에 처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고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내는 과정에서 이 약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나빠지는 그런 형태가,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적어도 이런 사회적 약자, 전체 인간의 삶, 이런 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참여해서 사회적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못 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우는 것을 한계로 삼아서 그 도우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혹은 민주주의가,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가 결정되는 이러한 어떤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바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자유롭게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공동체 의사를 결정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삶의 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것을 한계 삼아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주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자유민주주의였지만 이 힘없고 이렇게 약자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치면은 복지국가에서의 민주주의다, 복지국가에서의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개념,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 자유민주주의도 긍정을 하고 사회민주주의도 긍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민민주주의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공식 이름을 붙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때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할 때 이 민주주의가 바로 인민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 인민민주주의는요,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는요, 인간이 만든 모든 지식들, 인간이 만든 아주 우아하고 정밀한 고상하고 이런 모든 인간의 지식은 결국에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기존의 인간이 만든 모든 지식은 결국에는 가진 자들이 효과적으로 못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못 가진 자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지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오랜 인생을 경험해서 합리적이고 좀 괜찮은 어떤 지식을 갖춘 세력들, 즉 나이 든 세력들을 역시 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마르크스식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곳에서는 지식인이 가장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사람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평균 연령이 줄어든다. 이렇게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지식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또 그 지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갖고 있는 나이 든 사람을 다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관점에서 어떤 인간만 존재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지식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욕구와 감정, 노동의 의지 이것만 가진 인간들만 이렇게 이론상으로 그런 인간들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자본주의적 전문 지식이 없이 욕구와 감정 그리고 노동 의욕만 가진 이런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체 의사가 결정되어 가는, 그러니까 지식인과 가진 자와 나이 든 자가 다 처단되고 그 나머지 구성원들에 의해서 욕구와 감정과 근로의지를 가진 그 나머지 인간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공동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인민민주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 한 사람이나 한 세력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초래하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깔고는 있지만 반드시 독재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서 정상적인 민주주의로서 긍정을 하지만 인민민주주의 입장은 우리 헌법이 긍정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냥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당은 어떤 걸 주장하고 어떤 당은 어떤 걸 주장한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8조 정당 조항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자유민주주의냐 안 그러면 그냥 민주주의이냐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딱 한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자유라고 이렇게 고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근거를 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전문에만 있지만 만약에 그냥 민주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헌법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양한 민주주의를 이렇게 포괄한다 라는 명분으로 인민민주주의도 용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정당과 어떤 정당이 이 자유민주주의다 아니면 그냥 민주주의다 라고 이렇게 대립하는데, 그 대립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민민주주의의 허용 여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마지막에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꺼지는 바람에 좀 이상하게 끝나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민주주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